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금속재 가유전선관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유전선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된다. 관, 덕트, 몰드 이와 같이 어떤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배선공사 형태에서는 즉 관이나 덕트나 몰드 내부에서는 접속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접속점은 접속되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 저항값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열이 좀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면은 관 내에서 열이 방출될 데가 없어요. 그죠? 열이 발산할 상태가. 그러니까 그 관 내에서 또 덕트나 몰드 내에서 열이 쌓이게 되면 전선 주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선 자체 온도 저항값이 또 올라가죠. 전선 저항값이 올라가니까 열은 더 발생하고요. 그러다가 화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이나 덕트, 몰드 안에는 절대로 접속점이 있으면 안 돼요. 관, 덕트, 몰드 내에는. 그 다음 5개형 비닐전원 전선을 제외한 전원 전선을 사용한다. 네, 맞죠. 5개형 비닐전원 전선은 사실상 가만히 보면 거의 답이 안 되고 옥상 전선로 쪽에서나 좀 사용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는 일종 가유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점검할 수 없는 이제 은폐된 장소가 아니라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엔 일종 가유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고 2종 금속재 가유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때는 그러니까 2종 금속재 종류가 다른 금속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두 개 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2종 금속재 가유 전선관을 쓰는데 이걸 쓰는 장소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습기가 많이 차 물기가요. 그러면 가유 전선관이 이렇게 휘어짐이 있잖아요. 그 휘어지는 그 어떤 틈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비닐이죠. 그래서 비닐 피복을 시킨다. 이거 꼭 체크하세요. 습기 또는 물기 설정하게 되면 비닐 피복을 시킨다는 거. 그걸 꼭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3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92번 리플프리 증류라는 교류를 증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이 몇 % 이하로 포함된 증류를 말하는가? 우리가 이제 양질의 증류면 좋겠죠. 근데 양질의 증류라는 게 교류가 하나도 없어야 양질의 증류인데 그런 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류 에너지에서 리플 또는 리플을 우리말 한글 또 한자 표현을 빌렸으면 맥동이라고 하거든요. 떨림. 그러니까 직류 에너지 안에 떨림이 존재한다. 그건 교류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류분의 비율이 이제 맥동열 또는 리플로 설정하는데 그게 몇 퍼센트 크면 안 되죠. 그래서 10% 이하로 설정되는 직류를 우리가 양질의 직류라 하고 그걸 우리가 리플 프리라고 통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용어 정리 부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용어 정리 쪽에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시험마다 한 문제씩은 용어 정리 쪽에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려요. 다음 문제. 자, 사용전압 22.9kV인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냐? 단 전선은 특고압 전원전선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선로예요.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게 전선 지표상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가지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압을 구분할 때 저압, 고압, 특고압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저압에서도 이제 특별 저압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고압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그러면 35kV 기준. 사람이 많이 모여 살지 않는다. 산지다. 그러면 160kV 기준으로 이제 기준값들이 설정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지다라고 하게 되면 35kV 기준 잡아주시고 이하가 되거나 초과가 된다. 그럼 이하가 되면 10m 이상. 초과가 되면 10m에다가 플러스 0.12의 단수를 적용하는 형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 선로의 전압이 22.9kV다라고 하게 되면 전선 지표상의 높이는 10m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이 10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전선을 뭘로 만들었다? 뭘로 사용한다?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절연전선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8m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이를 낮출 수가 있게 돼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걸어다니면서 보는 이와 같은 시설물의 전선 지표상 높이는 8m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걸 재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재본다고 8m가 딱 맞느냐? 아니에요. 8m 뭐라고요? 이상이요. 8m 뭐 아래로, 즉 뭐 7m나 6m가 되면 안 되는 거고 8m 이상이니까 10m가 돼도 되고 15m가 돼도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 94번 문제 갑니다.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 소선은 몇 가닥 이상이어야 되느냐. 지선이 요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지지물이 있을 때 완금 설정하고 전선이 와서 만약 지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 요 전선 때문에 얘가 이렇게 쓰러질까봐 이쪽으로 가해지는, 이 전선의 중량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쓰러지게 되는 또는 이쪽으로 가해지는 힘 T, 그 힘을 없애려고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이 허공에 당길 수가 없으니까 땅속으로 당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밴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큰 콘크리트 덩어리 설정하면 이게 이게 안 뽑히면, 그죠? 이게 딱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요 선이 지선인 거죠. 그래서 이 지선을 설정할 때는 2.6mm, 그죠? 아연도금 철선 2.6mm 이상의 그 선 3가닥 이상을 비틀어 꼬아서, 몇 가닥 이상이요? 3가닥 이상을 비틀어 꼬아서 당깁니다. 그때 2.6mm에 해당하는 그 아연도금 철선이라고 하는 건 허용 인정 강도가 4.31kN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죠? 안전율은 2.5 이상 잡아줘야 될 것이고. 그죠? 그와 같은 형태의 어떤 지선에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선 파트는 거의 뭐 매회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4번은 뭐 이 정도까지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9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약전류 전선로가 있다. 그런데 지중전선로를 지금 설치하겠다. 그러면 지중전선로에서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영향을 주겠죠. 어떤 형태로? 전류가 새어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지중전선로에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자속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설 전류나 유도 작용에 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9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한 중성선과 첨가통신선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냐? 문제에서 언급한 게 중성선과 첨가통신선의 이격거리예요. 단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지지물이 설정이 된다면 완금 잡혔고 애자 설정해서 이렇게 이제 뭐가 간다? 전력선이 가요. 네. 삼선의 형태로.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누가 가냐면 중성선이 가요. 그리고 그 아래에 누가 가냐면 통신선이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력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장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을 유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격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뭐 이걸 이격을 어느 정도 시킨다고 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띄워주게 되면 통신선 자체적으로 통신하는데 별 문제 되지 않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영향을 주면 별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전력선으로 가는 전기 에너지가 3상으로 3개의 에너지가 쭉 가는데 불평형이 되면 걔네들이 어디 쪽으로? 이게 중성선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중성선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성선과도 어때요? 이격을 또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문제는 22.9kV인 가공전선로와 통신선 간의 이격거리가 아니라 22.9kV인 가공전선로에 다중 접지한 중성선과의 이격거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물어본 거죠. 가운데가 중상선이라면. 요게 얼마냐면 0.6m. 그럼 전력선과의 이격거리는 얼마냐? 0.75m.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센치로 물어봤으니까 정답은요? 네, 중성선과의 이격거리니까 60cm, 즉 0.6m 이상 이격이 되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96번은 이 정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좀 출제됐던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죠. 22.9kV인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느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97번에서 우리가 표현하게 된다면 보통 2m 이상 이격을 시켜요. 보통 전선로하고 다른 시설물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2m 이상인데, 그래서 정답이 지금 3번으로 찍으려고 딱 봤는데 뭘 쓰면 절연전선을 쓰게 되면 절반으로 줄여요. 1m로. 근데 또 케이블을 쓰면 더 줄어요. 0.5로.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게 좀 힘들죠. 그래서 97번 같은 경우는 얼마? 1m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선로가 있고 다른 시설물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 이격을 시킨다. 얼마 정도? 2m 이상 정도. 그런데 절연전선을 쓰면 절반으로 준다. 1m. 케이블 쓰면 더 준다. 0.5m. 뭐 그 정도까지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8번.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는 몇 스퀘어냐? 이건 뭐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2.5 스퀘어가 최소한의 굵기가 되겠습니다. 연동선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2.5 스퀘어 이상을 쓰는데 쭉 전선의 굵기가 이제 굵어져서 예를 들어 10 스퀘어를 쓰려고 합니다. 또는 그 이상을 쓰려고 한다. 근데 10 스퀘어까지 10 스퀘어를 딱 쓰려고 봤는데 이게 연선이 좀 비싸요. 특히나 이제 밀리 스퀘어로 표현되는 게 얇은 소선을 규칙적으로 배열한 연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싸. 그래서 좀 싼 거 쓰려고 봤더니 단선이 있어요. 심이 하나짜리. 근데 걔 같은 경우는 단선 같은 경우 뭐가 문제냐면 굵어지면 이게 구부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연선 10 스퀘어에 해당하는 굵기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단선은 정도는 구부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옥내 배선 공사를 할 때 단선을 그래서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0 스퀘어 이하의 경우는 연선 대신 단선으로 대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98번은 답 체크했죠? 네, 2번 2.5 스퀘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99번 문제. 전격 살충기 전격 격자는 지표 또는 바닥에서 몇 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 시설해야 되느냐? 당연히 사람의 접촉에 우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5m 이상으로 설정을 한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5m. 전격 격자는 3.5m 이상에 설치한다. 전격 격자가 뭡니까? 전격 살충기가 해충을 박멸할 때 쓰는 거죠. 순간적으로 큰 전압을 인가해서 전기적인 충격으로 해충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셔서 3.5m 이상에 설치한다. 다음 100번 문제 되겠습니다. 전기철도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하는 피레기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피레기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발전기나 변압기를 보호하는 형태다. 즉 비싼 설비를 보호하는 형태다. 뭐로부터? 낙뢰로부터.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레기는 전기철도용 변전소의 인입측 및 급전선의 인출측, 상용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 공급해서 전기철도용 변전소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변전소 인입측이에요. 변전소 들어왔으면 변전소에서 전기 변동시켜가지고 전기철도로 보내야 되죠. 그 보내는 게 전기에너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전선의 인출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대기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기와 가깝게 시설을 해줘야 돼. 이게 떨어져 있으면 피보호 기기가 여기 있고 피대기 여기면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깝게 시설하되 누설 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누설 전류 측정이 용이해야 피대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피대기 자체적으로 누설 전류가 점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누설 전류 측정이 용이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피대기는 개방형을 쓴다. 개방형을 쓰면 오래 못 써요. 그 뚜껑 열어놓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방형이. 그럼 뚜껑 열어놓으면은
1년 내내 설치가 돼서 밖에 설치가 되는데 바람 불거나 그러면 먼지 같은 게 들어가고 하면은 오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방형이 아니라 밀봉형입니다. 자, 그다음 유효 보호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방전 개시 전압 및 제한 전압이 낮은 것. 얘네들 낮은 게 좋은 거죠. 필요기는 가공전선과 직접 접속하는 지중 케이블에서 낙뢰에 의해 절연 파괴 우려가 있는 케이블 단말에 설치한다. 결국엔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접속되는 곳에 설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번의 정답은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풀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천천히 한번 풀이를 해보시면 그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과감하게 뺄 것만 좀 빼주시는 형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14개 정도가 좀 가장 적당한 개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풀이해드리면서 포인트 잡아드렸던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